개발자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개발자들은 다 자기네 나라에 있습니다.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그 하나로 몸값이 달라진다니까요, 개발은. 개발을 하시는 분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실리콘밸리 갈 수 있어요. 그럼 한국에서 한국 물가로 쓰면서 연봉은 한 8배, 9배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개발을 하는 데는 문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학 전공한 사람보다 언어나 인문 전공한 사람들이 못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그 개발자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개발자들은 다 자기네 나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 프로젝트는 대표님 포함해서 어떤 분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고 어떤 분들 계시는지. 지금 이 프로젝트에 풀로 포함된 인원은 4명이고요. 한국인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투입되어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고 지금 파키스탄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1명이 있고 인도에서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머신러닝 담당하는 개발자가 있고 디자인은 인도네시아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스킨케어랑 이제 뷰티, 이제 외모 관련한 서비스를 IT 쪽으로 옮겨서 본인의 뷰티에 대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그거에 기반해서 그런 관련한 서비스나 제품을 찾아주기도 하고 가장 좋은 메이크업 방법을 지도를 해준다든지. 어떻게 하시다가 그 현지에 있는 외국인 개발자들을 원격 채용하게 되신 건지. 그 전에는 이제 한국 개발자랑만 주로 일을 하다가 한국 개발자 중에서 AI 관련된 그런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직원들 그런 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개발자를 현지 채용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활용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인터뷰 기회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원을 많이 하세요? 지원을 저희도 이제 한 명 뽑을 때 대략 한 80개 정도 이력서를 보고요. 개발자들을.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최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인터뷰를 해서 한 명을 뽑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처음 경험한 건데 인도 파키스탄에서 꽤 많은 지원자가 인터뷰를 해보면 꽤 지식 수준도 높고 또 뭐 애티튜드도 꽤 괜찮은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이 업무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하루에 2번 회사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가 이제 메인 역할이다 보니까 거기 아침이 시작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2시,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10시 반 그 정도에 1회 미팅을 하고 그 저녁에 저희 시간으로 이제 저녁 11시에 미팅을 한 번 더 합니다. 아, 그분들 이제 일상 업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회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래도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그 현장이 그 외국이다 보니까 그쪽에 시간을 맞추는 것도 있고 그걸 맞춰보려고 했는데 한국 시간에 맞추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도. 근데 저희는 이제 파키스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슬람 국가라서 하루에 4번, 5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시간도 이제 일모 시간, 일출 시간이 기준이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면서 이제 인도 파키스탄 개발자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몰입감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찾다 보니까 뭐 한국 시간 11시에 오후 2시 정도가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미팅할 때를 빼고는 약간 근태 관리가 될까 약간 생각. 그게 저도 제일 걱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근태 관리가 한국 회사도 그렇잖아요. 이게 막 타이트하게 막 하려고 하면 그냥 사람만 영혼 없이 이렇게 있고 실적은 안 나오는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IT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트래킹하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오늘 코드 생산을 했고 어떤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 2번 미팅을 하니까 그때그때 보고하게 돼 있어요. 100%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결과물로 하는 방식이라서 나름 뭐 잘 유지가 된다고 스스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공급되는 시장이 베트남이랑 인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인도, 파키스탄 개발자들을 제일 많이 추천을 받았었어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는 국가적으로 IT 개발이라든지 이쪽을 이제 육성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아까 그 애티튜드가 되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티튜드가 마음에 드셨는지. 뭔가 저도 이제 한국 회사에서도 오래 일을 해보고 한국 개발자랑도 일을 해봤지만 그것보다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제 서남아시아 이쪽 국가는 애티튜드가 떨어진다는 나름의 선입관 같은 걸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오늘 좀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뭐 좀 급하게 일을 해야 돼서 좀 예상치 않은 일을 해야 된다든지 뭐 그럴 때 되게 그 팀이나 조직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잘 따라주는 모습 같은 게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인도가 글로벌하게도 소프트웨어 공급 인력이 대단히 큰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치열하고 또 그들 사이에서도 좋은 인플루이어를 만나기 위한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이죠. 그런 것들을 나름 많이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표준 뭐 스탠다드라든지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거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인도나 파키스탄 지원자들이 한국 개발자들과 좀 스펙이나 이런 측면에 차이점이 있나요? 네,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에서 많이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이 아무래도 주류고 파이썬에서도 이제 주류로 쓰는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거든요. AI에 관련된 것들이 오히려 국내에서 구하려고 하면 친숙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신입들은 물론이고 경력자들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한국은 개발자들 수요가 제일 많은 그런 기업들, 대기업들이 물론 테크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이제 전통적인 이제 IT 기업들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정부 프로젝트가 여전히 되게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내부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자바 기반이 많아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한국은 자바 개발자가 대단히 많은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도나 파키스탄은 그 자바 개발자보다도 파이썬 개발자가 거의 주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거기는 아무래도 글로벌 수요에 따라가야 되고 지금 글로벌 수요가 AI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려고 본인들 경쟁력을 그쪽으로 올리는 것 같고 한국은 여전히 이제 프로젝트나 지금도 그 코로나 때도 이제 많은 그런 과정들이 생겼는데 그런 그 개발자 양성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 자바나 자바 프레임워크가 메인입니다.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영어 그 하나로 몸값이 달라진다니까요, 개발은. 개발자들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영어에 되게 밀접해요.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지금 우리나라도 투자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사다리가 딱 끊겨 있거든요. 근데 이 사다리가 뭐냐면 우리가 정부 주도로 해서 뭐 새로운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평하게 여러 펀드를 주는 건 되게 잘해요. 너무 잘 돼 있고 그것들이 분명히 좋은 건데 그 이후 단계 만약에 두 번째 투자 받고 세 번째 투자 받고 이렇게 가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이후 단계로 넘어가면 상위 투자에서는 글로벌 펀드들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 투자사, 영어권 기업들에서 얘들을 흡수시켜줘야 되는데 얘들은 언어 갭이 있으면 잘 투자 안 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비단 미국에서도 그 백인의 영어 구사자 중심으로 투자가 대부분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 있는 나름 변방에 있는 이런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꽤 소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도 이런 영어권 국가들, 뭐 영국이나 호주나 뭐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나름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는 개발자도 영어를 했을 때 몸값이 올라가고 수요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을 공급하는 나라, 수요처가 있는 나라, 개발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들, 연봉을 잘 받는 개발자들 보면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개발자 공급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구해지지가 않아요. 영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 바뀌고 기회가 바뀌고 하는 게 개발에서는 극명하게 일어나요. 실제로 투자도 다 영어권에서 일어나고 개발자들도 다 영어권에서 일어나고 영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개발을 하시는 분이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실리콘밸리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발자랑 비개발 직군이랑 연봉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한 20-30% 정도 날까요? 근데 미국으로 넘어간다, 호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 갭이 6배에서 10배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거기 채용되면은 그냥 그리고 또 원격으로 채용되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한국 물가로 쓰면서 연봉은 한 8배, 9배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외국에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그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호주나 뭐 그런 데서 인도나 파키스탄, 뭐 필리핀 이런 개발자, 우크라이나 이런 개발자 흡수해서 원격으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그냥 지금은 메이저 트렌드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MS도 현지에서는 사람 줄이지만 인도에서는 개발자 늘리고 구글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개발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 비영리로 운영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서 이제 생태계를 키우는 거죠. 파키스탄에서도 개발이라는 건 전통적으로 남자만 하는 일. 뭐 공대 그런 데 보면 다 남자고 이런 데만 채용을 하다가 이제 여성들도 사실 AI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이나 뭐 수학 능력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문해력이 제일 중요해요. 개발을 하는 데는 문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AI랑 얘가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얘가 하는 말이 뭔지, 얘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는 건지 이걸 이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사람에 맞게, 그건 좀 더 인문학에 가깝죠. 우리 고객한테 맞게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여성 개발자들한테 시켜보고 그들을 개발자로 만들고 짧은 기간이지만 인턴 경력을 통해서 개발자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일들을 빅테크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저희도 일을 해보니까 그 공학 전공한 사람보다 뭐 언어나 인문 전공한 사람들이 못하지 않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저희는 뷰티 관련한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꼬셨죠. 잘 하는 것 같아서. 그 여성 개발자한테는 그 전화에 그 이번에 지금 방금도 미팅하고 들어왔거든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파키스탄이 대단히 빠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하게 개발자 공급하는 그런 국가로는 파키스탄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었는데 성장성이 되게 좋고 그리고 여성 인력도 비영리 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대요. 그런 여성의 그런 사회 진출이나 여성의 개발자로서의 뭐 커리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주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알게 돼서 그게 좀 인상 깊었고요. 지금 저희 개발자가 거기서는 이제 구글에서 주최하는 그런 행사 같은 거 하면 패널로 들어가고 이제 스피커로 나가기도 하고 좋은 이런 경험들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중요한 요소잖아요. 인건비는 얼마나 차이 나는 거죠? 현지 인건비랑 우리나라 인건비랑 사실 1대1로 따져보면 50%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의 개발자 인건비가 다른 업종 인건비에서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현지 인건비는 훨씬 더 낮다 보니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서 구하면은 저희는 한국 개발자 구할 때보다 이제 경력 한 5년 정도 기준으로 하면 한 60% 정도? 60% 정도. 그리고 이제 한국에 안 계시니까 뭐 관련 뭐 4대 보험이랄까.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도 나름 뭐 장점이라면 비용 면에서는 장점일 수 있죠. 왜냐면 그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뭐 다른 인프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줄 게 전혀 없어요. 본인들 PC 사용하고 저희가 뭔가 사줄 필요도 없고 본인들 인터넷 사용하고. 근데 지금 제가 평가하기로는 앞으로 개발 수요가 계속 또 생긴다면 먼저 외국 개발자를 고려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인도나 베트남,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개발자들 그 연봉 인상률이 대단히 높은 편이거든요. 한 10% 20%씩 계속 오릅니다. 아, 임금 협상해서 다시 뭐 매년 올리는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별로 임금 협상은 근로자별로 다 따로 다시 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면 안 올려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언제까지나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은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 왜 지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국의 기업에? 한국 기업을 원해서 지원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도는 인도 안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 기업이 좀 더 나은 거죠. 환율 때문에 현지에서 받는 것보다 더 이제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 또 뭐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에서 채용을 하면 현지보다는 좀 더 좋은 그 컴펜세이션이라든지 그 급여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국 회사가 있었던 거고 여전히 한국 회사는 메이저는 아닙니다. 제일 많이 뽑는 데가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국가들을 열거해보라고 했는데 한국은 전혀 언급도 안 됐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늘어나겠네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채용을 하려는 시도가. 그럼요. 지금 이미 늘어나고 있고 거기서 한국은 약간 소외돼 있어요. 말씀 들어보면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은 국가는 개발자를 약간 수출인데 사실은 국내에 머물면서 돈은 해외로부터 받고 소비는 국내에서 하는.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거죠. 국내에도 사실 지금 미국도 GDP를 견인하고 있는 게 테크잖아요. 근데 그 테크 그런 역량을 키워 놓으면
국내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인력들이 사실 수출하는 거잖아요. 해외 외화도 벌어줄 수 있는 거죠. AI만으로 보는 거는 좀 단편적인 것 같고요. 물론 그게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든 이제 중소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상황에 따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빅테크들도 지금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 뭐 딥시크에서 뭐 제미나이에서 챗GPT에서 누가 더 좋다 막 계속 돌고 있잖아요.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 최적화를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언제나 그 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맞추려면 자원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런 자원이 이제 유휴 자원으로 판단한 것들이 MS에서 대거 이제 인력 자원에서 판단이 된 거죠. 그런 인력 자원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된 건데, 미국이 고용이 엄청 고용과 해고가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엄청 자유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면도 있고, 또 MS가 워낙 고용한 인력이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또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더 이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좀 더 강한 나라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게. IT 업계 채용 공고는 뭐 작년부터 되게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한국이 기업 경기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준 상태에서 인력을 더 채용할 수가 있겠냐 사실 힘들거든요. 기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제 유지해서 쓰려고 할 거고, 그럼 당연히 신규 수요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만큼 이제 근로자들을 이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근로자를 갖고 있는 동안은 새로운 개발자를 뽑기에는 이제 회사에선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제 새롭게 이제 먹거리로 나오는 그런 AI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 근로자들이 교육받은, 훈련받은,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경험이랑 꽤 갭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 배워서 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인 새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개발자, 취업 준비생분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예를 들어 4학년 졸업한 분들은 실제로는 어쩌면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채용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그런 개발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의를 좀 저희도 여러 가지 변천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에서 이커머스라는 강의를 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강의를 만들고 나서 한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커머스에서 모바일로 넘어갔다가, 모바일에서 플랫폼 넘어갔다가, 소셜 넘어갔다가 이제 AI만 왔잖아요. 그래서 강의 성격은 계속 변하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 자기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배운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강의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예 1학년 때 들어오면 이 친구들한테 개발을 시켜요. 개발 경험 아무것도 없죠. 개발에 대해서 배운 것도 없어요. 프로그래밍 강의는 오히려 2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1학년 때 알아서 찾아보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서 개발을 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AI 서비스를 하나 개발을 해야 돼요. 실제로 기업들이 만드는 형태로. 물론 제가 그걸 대단히 심플리파이를 해놓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나면 그걸 기업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왜냐하면 기업들은 개발자를 뽑고 싶어요. 지금 뭐 그 한파 뭐 개발자 고용 한파다 하는데 사실 개발자 수요는 정말 높거든요. 뭐 개발자들은 사실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 필요한 개발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개발자는 새로 배워서 계속 뭔가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찾아보고 적용해보고 실제로 돌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했다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어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과정 2개를 운영하는데, 그 전체적인 이제 테크놀로지 프레임워크 이해하는 과정 하나랑 실제로 AI 서비스 만드는 과정, 그걸 경험하고 나서 수업 듣고 나서 바로 채용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AI 기업에. 그러니까 고급 프로그래밍에서 파이썬을 2학기 동안 배운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원하는 사람은 되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파이썬을 배운 다음에 그 파이썬으로 서비스를 만들려면 프레임워크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스타일을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논문들을 읽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을 찾는다면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런 사람들이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뭐 베트남에 많은 거고요.
신입은 근데 실무 경험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신입은 그래서 못 뽑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신입을 계속 못 뽑아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저희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학생들이 먼저 공부하고 교수가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로 하는 강의를 하고 그 경험을 기업에 어필을 했더니 뽑는다니까요. 이런 경험을 하면 뽑을 수 있어요. 사실 개발자는 너무 필요하거든요.